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자분들도 계시네요. 저 되게 궁금했어요. 남자분들 계실지. 오늘 우리 여성의 그 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알고 오셨죠?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질이라고 한번. 질 해보세요. 질. 음핵.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음핵. 이렇게 소리내서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여자의 성기, 이걸 또 생식기라고 또 막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성기를 생식기 어떤 성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거는 다 빼고 좀 왠지 생식 쪽으로만 얘기를 해야 점잖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말하기 어렵지만 그냥 왜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인 것처럼 이름도 자꾸 들으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의 성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알아야 되는데 또 여전히 우리나라 굉장히 유교걸, 유교보이 뭐 이렇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요새 많이 보죠? 거기 보면 그 피지컬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 며칠 동안 무인도에 갇혀갖고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스킨십은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호텔로 가잖아요. 호텔로 가서 밤에 잘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 PD랑 뭔가를 하게 돼서 정말 그 사람들이 카메라가 꺼져도 안 만지던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안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십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그 안에서 연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나를 어필하고 괜찮은 신부감으로 알리려니까 자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옷차림은 엄청 난한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그런 성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보면 성적 동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자의 성적 동의에 대해서 남자들이 자꾸 오해하는 이유가 여자들도 말을 못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선입견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 동의 그럼 no means no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yes means yes로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가 아니면 다 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no means all yes. 왜냐하면 싫어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여자가 어떻게 처음부터 좋다고 하겠어. 좀 아니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침묵을 하면 그건 또 동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말을 안 하니까 이건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yes는 yes고 그렇기 때문에 no means all yes가 돼서 성적 동의를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적 동의에 대한 거는 아주 어려서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그 이제 보면 뭐 요즘 우리 당당하고 얘기도 뭐 잘하고 자기 주장도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자기는 별로 준비가 안 됐는데 예스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유교걸, 유교보이가 많은 세상, 우리나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 저 그림 보면 저게 지금 자기 성기 보는 거예요. 여기 내가 내 성기를 꼼꼼히 본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내 성기를 저렇게 거울 놓고 본 적 있어. 여기 또 남자분들이 계시니까 소를 못 드시나? 근데 어디 가서 물어봐도 200명 정도 강의를 들어도 거기서 자기 성기 봤다는 사람 2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2-3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손든 이유, 그 언제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왜 아기 낳는데 그렇게 그 회음부를 절개하거든요. 아기 날 때. 근데 그게 왜 잘 안 아물어서 아파서 그 봤다라는 사람도 있고 호기심으로 봤다는 건 정말 드물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기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생리적인 건강 면에서 중요하고 하나는 성적 자기결정권 면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자기 성기를 못 보는 건 왠지 거기를 보는 게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거기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 이 공개된 성 게시판에 질문을 받아보면 성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남자는 뭐 몇 cm입니다. 뭐 어디로 휘었습니다. 이런 얘기라면 여자는 뭐 내 성기, 뭐 내 소음순이 좀 길어요. 뭐 두꺼워요. 색깔이 진해요.
남자친구가 보고 이상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마치 남자친구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기 관찰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평상시에 내 성기가 어떤 색깔이고, 그리고 왜 종기가 있는지, 혹은 뭐 색이 변했는지, 분비물이 어떤지를 알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기 성기가 평상시에 어떨지 모르니까 이상이 생겨도 잘 모르는 거예요. 분비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이 성적 자기결정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적 자기결정권이 뭐예요? 뭐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섹스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성행위가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단어를. 그러니까 그 섹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성기, 성행위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적 자기결정권 물어봤을 때도 뭔가 관계, 스킨십, 성행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이 성이라는 건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성적 영역이라는 건 나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는 성관계를 할 건가 말 건가, 성행위 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만약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 뭐 오랄 섹스를 할 건가, 삽입 섹스를 할 건가, 이런 거. 그리고 또 만약에 피임이 필요하다면 어떤 피임 방법을 쓸 건가를 주장하는 권리 정도로 얘기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넓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결정하는 권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의 옷차림이 다 다르고, 그리고 머리도 지금 여기는 염색하신 분들이 없지만 막 노란 머리로 염색하기도 하고 분홍 머리로 염색하기도 하고, 혹은 피어싱을 몇 개를 할 건지 문신을 몇 개를 할 건지를 다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권리인 거예요.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 근데 나의 성 가치관은 사실 내가 자라면서 가져오기도 하지만 내가 속해진 사회, 뭐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데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성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주도권 갖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에 대한 담론을 좀 많이 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에 대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교육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성교육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교육도 거의 생물학적인 교육,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데 또 만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렇죠? 그리고 임신으로 가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적인 존재로 살면서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성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지 마라, 혹은 사고 치지 마라, 이런 안전교육으로만 성교육을 들으니까 사실 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모르고 있고 말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셔서 이렇게 좀 보세요. 내 성기는 어떻게 생겼나. 우리들이 얘기하는 성 건강, 성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육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할 때 성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왜 흔히 몸하고 마음이 다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육체와 정신이 그렇게 분리되지 않아요.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살피는 것, 성기에 대해서 살피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그 관계 관점에서의 성건강은 이런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 주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 그리고 대화가 잘 되나? 원만한 성생활 하고 있나? 연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관계, 그러니까 나와 다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디 이미지. 우리나라는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써.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아무리 보지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박탈감밖에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생각해보면 인스타그램에 매일 스테이크를 먹어.
매일 와인을 막 마시고 그리고 막 멋있는 옷을 입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매일 스테이크 먹는 사람들이 그거 올리겠어요? 스테이크 먹는다고? 그냥 일상적인 건데? 그건 다 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되게 부러워하고 남들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히어 앤 나우가 아니라 남의 삶, 남한테 보여주는 어떤 포장된 삶에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말 진정한 건강, 성건강하고도 연결이 된 거죠. 자, 여자 이제 이거는 육체적인 성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여자들은 그 자궁이 이 몸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는 몸 온도보다 좀 높아야 돼요. 자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왜 이 짧은 옷 그리고 왜 차가운 곳 그리고 차가운 음료 이런 거 먹는 게 여러분들의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게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리통이나 이런 것들 느껴질 때 우리 병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생리주기가 세팅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한번 내 난소 상태가 어떤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같은 젊은 사람들은 성관계를 안 했다는 그런 전제하에 초음파 검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검사하기 때문에 뭐 내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불안해할 필요 없고 꼭 가서 내 난소 상태가 괜찮은지. 요즘은 유제품도 많이 먹고 서구식으로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그 혹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양성이든 음성이든 혹 같은 게 많고 생리통이 되게 심한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내가 지금 건강한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환경호르몬이나 전자파에서 내가 나를 좀 보호하는 것 필요하고 지나친 다이어트 당연히 그렇고 청결하고 운동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여자들은 운동을 이제 중학교 이후에는 거의 안 해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헬스에 좀 가갖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리고 케겔 운동을 하면 요실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케겔 운동을 좀 하는 것이 좋고 또 유방 자가 검진 이렇게 젊을 때 유방 자가 검진을 333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 3개로 생리 끝나고 나서 3일째 될 때 3분씩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이렇게 들어서도 만지고 양쪽 거울도 보고 이러면서 내가 나의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기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은 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 질은 통로 같은 부분이에요. 외부에서 자궁 경부까지를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질은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점막. 피부인 거고 그리고 그 세균이 막 득실득실한 이 외부 세계와 청결한 나의 내부 기관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 질 분비물은 좀 관찰을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이 질 분비물은 2차 성징, 사춘기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질 분비물이 여러분들 보면 속옷에 약간 노랗게 해서 이렇게 좀 딱딱하게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거는 다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은 처음에는 맑아. 근데 그거를 이 공기랑 접촉을 하면 걔가 누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만 그런 게 아니라 질 분비물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입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팬티라이너를 물고 있으면 그리고 떼면 걔도 누런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침이나 질에서 나오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고 여러분 알지만 입도 점막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분비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질 분비물은 어떤 것들이냐면 세균도 좀 들어있고 뭐 우리 몸엔 다 세균하고 같이 살잖아요. 세균도 들어있고 질 내벽에 상피세포가 좀 늙은 것들 이런 것들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오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점액, 자궁 경부에서도 나오고 난관에서도 나오고 이런 점액들이 모여서 나오는 게 질 분비물이에요. 그리고 이 질 분비물의 그 작용은
질에 자정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질은 아까 왜 외부하고 내부를 막아주는 곳인데 걔는 어떤 자정작용을 하냐면 우리 장에도 그렇지만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은 젖산균 같은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유해균은 뭐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인데 이게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깨지면 그러면 언제든지 발현돼서 질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면역력이 깨지는 거는 뭐 굉장히 몸이 피곤하거나 막 이사를 갔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몸을 많이 피곤하게 했거나 혹은 시험 볼 때 막 스트레스 받거나 뭐 누구 뭐 회사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이래도 면역력이 깨지고 그리고 또 너무 깨끗이 씻는 거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걱정 안 해요? 내 질액에서 냄새 날까 봐. 나한테 냄새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자의 그 건강한 질액에서는 그렇게 나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약간 시큼한 냄새는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약간 사양같이 싸한 냄새도 난다고 그러는데 남자의 정액처럼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질액의 냄새는 좀 바뀔 수 있지만 질액 자체는 냄새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쁘면 이거 질염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원래 질분비물에서는 그렇게 나쁜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피부의 수분 유지를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음부를 깨끗이 닦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매번 용변 볼 때마다 닦아버릇하면 얼굴도 계속 닦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로 계속 씻으면 건조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질도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닦을 필요가 없고 하루에 한 2번만 닦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만 닦으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균 건강한 사람들 그냥 한 8시간 동안 1.5g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올 때가 배란기 때. 배란기 때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요즘 보면 여러분들이 왜 질 세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질 속까지 세정액을 써갖고 막 닦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질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질 외부만 닦으면 돼요. 외부만 닦으면 되고 외부도 어떻게 닦으면 되냐면 미지근한 물. 뭐 요즘 같은 때는 찬물도 괜찮겠지만 너무 차지 않은 물로 깨끗한 물로 비누 쓰지 말고 닦으면 된다고.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잘 이렇게 걷어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그 향내 나는 비누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냄새가 날까봐 막 향수를 뿌리기도 해. 나한테 냄새가 날까봐. 특히 월경할 때 그렇게 뿌리면 정말 안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경할 때 나는 냄새는 그게 약간 그 철분이 산화하는 냄새, 약간 그 비릿한 그 녹냄새 이런 게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남자들이 맡을 만큼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음모에 왜 피가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그것을 닦기 위해서는 뭐 월경할 때만 비누를 아주 순한 비누를 써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비누 필요 없고 깨끗하게 미지근한 물로 깨끗한 물로만 씻으면 된다는 거고 특히 항균 비누 같은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질염의 종류는 이제 효모균, 곰팡이 그리고 또 세균 그리고 이제 성병성 그 질염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효모균은 보통 이제 보면 그 곰팡이, 진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좀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이 질 안에 생기는 것인데 이 효모균은 원래 이 질 속에 있어요. 질 속에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균형이 깨지면 제가 막 번성해서 근데 저 효모균에 의한 이제 질염을 보통 칸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왜 씹어놓은 치즈 같은 덩어리 분비물이 나와요. 근데 이 칸디다는 정말 점잖은 사람도 안 긁을 수가 없게 가렵고 그리고 뭐 약간 냄새도 나고 그리고 그 분비물도 좀 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트리코모나스는 생선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부걱부걱하는 거품 같은 질 분비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 클라미디아 같은 거는 성적으로 이렇게 그 접촉했을 때 성감염으로 생기는
그 질염인데 얘는 거의 성병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호주 갔을 때 벌써 한 20년 전쯤 됐는데 성관계를 하는 여자들의 60%가 클라미디아 균이 감염됐는데 여자들 증상이 안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섹스를 하면 클라미디아 균 검사를 찝어서 해야 돼요. 칸디다나 뭐 이런 거는 그 임신하고 뭐 이런 거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클라미디아는 실명이 되거나 남자가 불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좀 해봐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뭐 칸디다나 트리코모나스나 이런 세균성 질염은 치료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 번도 질염을 안 알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100% 앓게 되고, 그리고 감기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몸 피곤할 때, 이럴 때 면역력 깨지면 저렇게 오는데,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 성문제로 병원에 가길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행인 게 여러분들 탐폰 넣잖아요. 탐폰. 우리 때는 사실 탐폰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여자의 질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 넣으면 겁나지 않아요? 그게 쿡 찌르면 어떻게 하지? 사실은 8에서 한 9cm 정도 돼요. 어쨌든 여자들의 질 깊이는 이 정도까지는 넣어도 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얘를 이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질 앞에다가 놓으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다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넣고 밤에 넣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바로 누워 있을 때 넣는 게 좋고, 넣을 때는 누워서 이렇게 다리 한쪽을 올리고 넣어도 되지만, 혹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넣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치면 연고 바르고 그리고 뭐 이 밴드 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터부를 자꾸 만들면 안 돼.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특유의 그 치즈 같은 분비물, 그리고 이거는 거울 보면 딱 알아요. 약간 하얀 것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렵고 화끈거리고 약간 붉어져 있어요. 붉어져 있고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오는데, 가렵기만 하고 분비물은 없는 거. 내가 지금 가렵긴 한데 분비물은 없어. 그럼 그건 질염은 아니에요. 그거는 피부염이거나 혹은 이 비누를 향비누 같은 걸로 바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거나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가렵긴 한데 분비물이 안 나와. 그런데 가려움증은 없는데 분비물이 막 쏟아져 내려와. 이거는 트리코모나스 같은 세균성 질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거나 임질이나 클라미디아나 이런 것들은 분비물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분비물이 어떤 종류인지, 이게 막 거품 같고 막 그런 건지, 생선 비린내 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치즈 막 으깨놓은 것처럼 두부 으깬 것 같은 그런 것들인 경우에는 이제 칸디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항생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뭐 어디에 뭐가 골맞다든지 뭐 혹은 뭐 이렇게 감기 걸렸다든지 그렇게 항생제를 먹으면 칸디다 질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항생제가 결국은 왜 내 질 속에 있는 그 박테리아나 얘들까지 죽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임신이거나 혹은 만성질환, 특히 당뇨 같은 거 있으면 칸디다에 좀 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당분 음식, 초콜릿, 뭐 사탕 이런 것, 여기 오다 보니까 그거 뭐지, 탕후루인가? 그런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칸디다에 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질염 예방을 위해서는 너무 자주 씻지 말 것, 그리고 질소까지 씻지 말 것, 그리고 증상이 생기면 약물이나 연고 바를 것, 그리고 청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의사가 꼭 쓰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 속까지, 질소까지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질소까지 닦으면 자동작용이 망가지니까. 그리고 문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피부염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면 꽉 끼는 옷 요즘 많이 입거든요. 꽉 끼는 옷, 그리고 또 레깅스도 어떤 때는 너무 바짝 낄 때가 있고, 여기까지 질염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성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빼놓은 게 있는데,
이 성적 동의는 아까 제가 yes means yes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진도가 나갈 때마다, 스킨십의 진도가 나갈 때마다 물어봐야 되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도 돼? 이렇게 묻는 거를 분위기를 깬다라고 생각을 자꾸 해서 뭘 그걸 자꾸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해도 돼? 이렇게 묻는 게 되게 낭만적인 프로포즈야, 나를 존중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좀 성행위 자체도 계속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이 성적 동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어제 키스 괜찮다고 했어, 어제 성관계 했어, 예스해서, 그래서 오늘도 괜찮은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제 한 거고 그건 끝난 거고, 그리고 오늘 키스는 좋아 라고 해 있는데 애무를 막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정한 행위까지만 예스인 거고,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고, 능동적으로 예스 해야만 그걸 성적 동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적 동의를 좀 잘 지키는, 잘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왜 콘돔을 막 끼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빼버렸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화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화를 낼 것까지는 없지만 안 하는 게 좋죠. 그게 한 달 동안 걱정해야 되고, 또 혹은 뭐 성병이나 이런 것도 걱정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관계를 시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만나온 사람인지는 좀 안 후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고 나서 만남 추구가 아니고 그 사람을 좀 안 다음에 그 섹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굉장히 설렜어요. 어떤 사람들이 올 건가, 어떤 분들이 여기 와갖고 앉아 계실 건가 되게 설렜는데,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나를 좀 주장하고, 그리고 상대한테 존중받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만남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